전 세계적으로 사교육 역할과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26조 원, 월 평균 1인당 52만 원 지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듯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사교육소. 우리 공교육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입시만을 향해 달린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표준화 교육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만으로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는 어렵다. 교육이 부재한 대한민국. 입시가 전부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입시생으로 산다는 게 정말 숨막힙니다. 기형적 입시에 전 국민이 사교육의 볼모가 된 대한민국. 경쟁교육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경쟁교육이다.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 갈 길을 잃은 공교육. 그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약 50만 명에 해당하는 수능 지원자들은 이날 아침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받으며 각 고사장으로 향했는데요. 수능 시험일에 볼 수 있는 진풍경. 이날도 빠지지 않고 펼쳐졌습니다. 1년 후엔 나의 일이 될 것이기에 선배들에게 보내는 응원은 곧 1년 후 나에 대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12년간 도움닫기를 해온 입시생들이나 들쑥날쑥한 아이의 성적과 심리적 기복을 함께해온 학부모들이나 그저 모든 행운이 오늘 하루에 모아지길 기도할 뿐입니다.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까지 끝내면 아이들은 저마다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이 서열의 상위층에 올라가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입신양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서로 밟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밟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서열의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소위 모범생들, 전교 1등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엘리트들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오만한 이런 엘리트는 지구상에 없어요. 평생을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 여기에 젖어 살아요. 온 국민이 불행의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앓고 사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1945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번 가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명분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바로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교육의 기승을 막겠다는 건데요. 대학 진학을 위한 무한 경쟁.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붙잡기 위해 일주일 평균 50시간을 학교 수업과 사교육에 쏟아부으며 결국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받는 대한민국. 덕분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2년도 국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겨울 방학을 한참 앞둔 지난 가을. 버스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진 한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꿀잠을 자고 있을 주말 아침.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최대 입시 학원이랑 영어 학원이랑 국어 학원 갔습니다.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소정 학생의 주말도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평일엔 주요 과목 학원을 다니느라 체육 실기 준비는 이렇게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 보충하는 소정 학생. 체대 입시 학원을 포함 현재 5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개념 위주로 많이 배우는데 시험이나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응용으로 나오니까 학교 공부만 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고 푼다고 해도 그 중에서 막 고난이도 이런 문제들은 못 풀 것 같아요. 체대 입시 학원을 마치면 이어서 영어 학원의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체육에 소질이 있어 체육 대학을 가고자 해도 대한민국 입시생이라면 공통적으로 넘어야 하는 허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문이죠. 체육 실기와 함께 수능 과목 공부도 병행해야 하기에 결국 주말까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소정 학생, 집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같이 더 노력해야 하고 거기서 이제 서바이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입시 자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사교육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입시생으로 산다는 게 정말 숨막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정이들로 인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학원과의 불빛들. 시간과 비용을 떠나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사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공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만으로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학교 시험 문제 자체에 킬러 문항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또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열심히 연습시켜주는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학교에서는 수능을 준비해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필고사 준비해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이 킬러 문항을 위해서라도 학원을 가야만 하는 현실이죠. 학교 대신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진영 학생을 만난 건 어느 평일 아침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진영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제가 공부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저녁까지 수능 시험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진영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자퇴라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이제 22년도 10월 달 이때까지 다녔어요. 10월 초.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며 진로에 대한 목표도 비교적 뚜렷했던 진영 학생. 그가 자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였는데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내가 좀 더 부족한 공부, 원하는 공부를 훨씬 많이 하게 되고 성적이 진짜 엄청나게 급등하였어요. 학교 수업보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나간 공부가 더 빛을 발한 진영 학생. 과감히 제도권 밖으로의 홀로서기를 시도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 2만 명이 넘는 고등학생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주요 대학이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수능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자퇴생의 증가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능 시험이 되게 준비하다 보면은 잠이 많이 중요한데 사실 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머리 쓰고 사고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근데 학교를 다니면은 이게 수면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피폐해진 애들 가지고 내가 자꾸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힘들다? 힘든 것도 있고 공부가 또 잘 되지 않는다.
대학 입시조차도 더 이상 학교에 기대지 않게 된 아이들.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비슷한 학생이 있습니다. 얼굴에 미스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 시간, 집에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조은결 학생. 네, 학교 안 가고 있어요. 자퇴생이어가지고. 공부가 하기 싫어서, 교우 관계가 힘들어서가 아닌 명확한 자신의 꿈을 위해 자퇴를 결심했다는 은결 학생. 제가 제빵 필기 시험을 공부하면서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분야도 재미있고 빵 만들고 제 가게 차리고 하고 싶어요. 초코 생크림 케이크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레시피 찾아보면서 공부할 것 같아요. 제과 제빵사가 꾸민 은결 학생. 1년의 학교 과정을 모두 소화해가며 공부와 꿈을 쫓기가 버거웠는데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제과 제빵이란 꿈과 대학 입시에만 올인하기로 결심한 은결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과감히 자퇴를 하게 됩니다. 준비 다 됐어? 가자 그럼. 은결이의 자퇴로 덩달아 바빠진 엄마. 처음엔 누구보다 반대를 했지만 이젠 은결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매니저입니다. 정오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은결이의 하루. 남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되지만 철저한 계획과 실천 아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은결 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은 스터디 카페에서 인강과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수학과 영어는 요일에 따라 과외로 보충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잘 다녀오고. 다녀올게. 오늘도 화이팅. 이따 봐. 빠빠. 안녕. 보통 이제 아침 10시쯤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준비한 다음에 12시쯤에 스카를 와요.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수험생 치고는 좀 많이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학 숙제랑 공부를 하고 수학 과외를 가요. 끝나고 7시에 다시 스카로 돌아온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해요. 집에 11시쯤에 가서 그날 공부했었던 거 정리하고 다음날 스터디 플래너를 전날 밤에 미리 짜놓는 편입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스타일로 공부하는 학생들. 대입제도 전반에 정량 평가가 강화되자 오히려 입시의 전략으로 탈학교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공교육의 현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수시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아이들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자습과 그리고 점심을 제공해주고 조용히 시켜주는 돌봄 기관이 아닐까 심한 경우에는 이미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약간 기본을 위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으면 학원은 좀 더 심화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약간 몰랐던 부분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학원이 학교보다는 더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충실하게 알려줘서 그 부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는 좀 개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 풀이 같은 걸 배우기가 어려운데 학원은 진짜 좀 시간 할애한 거에 비해서 좀 문제 스킬만 따로 모아서
직강을 한다든지 어려워하는 거를 쌤들이 좀 문제를 많이 뽑아주신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수능이나 이런 내신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공부 내용도 있지만 이제 학교나 이런 시험 같은 거를 잘 보기 위해서 뭔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교육이 해주는 그런 방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수많은 통계들은 우리 사회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여기에 사교육비와 저출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웃지 못할 분석 결과도 있었는데요. 합계 출산율 하락의 26%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란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제 교육의 개혁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죠. 고등학교 때 치른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한 인간에게 10번의 기회는 주어져야죠. 한국 교실에서부터 승자는 모든 걸 독점하고 패자들은 완전히 굴욕감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 있어요. 그 근원에는 교실이 있다. 즉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획일화된 교육과 학벌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수없이 몸부림쳤지만 결국 한국의 교육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 세계 교육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교육 선진국, 공교육의 롤모델이라 불리는 핀란드인데요. 핀란드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한 공립고등학교.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이 제작진을 이끌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조금 뜻밖의 장소였는데요. 조금 낯선 악기들이 보이는데요. Hi, welcome to our music room. We'll show you around. So this is a traditional Finnish instrument called a konnel. Sounds amazing, right? So in the first grade of our high school, every student is going to form a group and we're going to make our own songs with using iPads or our computers. Yeah. And in every class, we get to play different instruments, so we learn a lot of different stuff, like playing the ukulele, keyboards, the guitar, everything. Bass, drums. Yeah. 정규 수업 외에도 이렇게 교내에 있는 뮤직룸에서 원하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직접 작곡을 하기도 한다는 학생들. 학생들의 만족도는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험생인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입시 준비로도 모자란 시간, 책상이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학생. 핀란드에서 이것을 두 번째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과 후 수업과 비슷한 개념이죠. One sound becomes the other. My name is Rosa-Marie Teppo, and I have my doctoral of music from United States, and I have been teaching here at East Helsinki Music Institute now, and I teach high school students and also younger students, and I enjoy my work very much. And I really appreciate the Finnish educational system because there is room, despite of the hard work in the high school and academic work, there's also room for extracurricular studies and for serious studies, so there are very high-level students who are very dedicated in music as well. 피아노 전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학생. 우리의 기준으론 오히려 입시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I wouldn't say so. I think
Even though my hobbies, especially piano, take up quite a lot of time, I wouldn't say that it's a big problem. If I need to study, I'll make sure I have time enough, or enough time to study. Even if you strive to get into university in Finland, you will still have quite a lot of leisure time for it. And even if you strive to go to university in Finland, you will for sure have enough leisure time to have at least one or two hobbies. 한국의 수험생과는 사뭇 다른 또 하나의 모습. It's too easy, too easy, too easy. Come on, put up a little bit of a challenge here. 무엇이 이들의 교육에 여유와 행복을 주는 걸까요? Next goal we win, so that's you. 1000개의 교실에 1000개의 수업이 존재하는 곳으로 비유되는 핀란드 교육. 미술교사이자 핀란드의 교육 전담 국가기관인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앤 라사카.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핀란드 교육의 강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the strongest points are our education is free of charge at all levels, from primary to higher education, and it's a value for us that it always is free. And then we have lifelong learning in focus, so that there is no dead ends in our education system. The students, they can continue their studies with what, even if they have chosen the study in vocational education, they can continue to university if they are capable of that. So it is really a student-centered system. 학생 중심의 시스템. 핀란드가 가장 우선시하는 교육의 가치인데요. 학교에서는 학업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역시 이 수업에서 꽤나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This program, like said, it's basically the equal to the other kind of more traditional degree programs. But why they actually choose this program is mainly that these students or these applicants who kind of apply to Pro Academia, that they want to learn by doing. They are active, and of course, since we are entrepreneurship and team leadership program, so they are interested in entrepreneurship. They have this kind of, they want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ir learning, not just kind of getting the information somewhere and taking it like trying to digest it, but really actually being actively involved in their learning, and this helps them then in the work life as well, and that gives them really valuable work life skills also, because this is what happens in the work life too.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의 적성과 특기 그리고 역량에 우선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핀란드. 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신승현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부터 핀란드에서 유학 중인 승현 학생. 이곳에서 한국의 교육과 많은 차이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또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경영뿐만 아니라 마케팅, 재무 등 여러 가지 등을 실제로 직접 하면서 배우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극명하게 다른 두 나라의 교육을 체험한 승현 학생이 생각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때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롭게 주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사람들이 목적 없이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핀란드 학생들 역시 9년 동안의 의무 교육 과정을 마치면 대학 진학과 직업 학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That is a question they ask quite often. So it's around 50, although in the policy level we would like more students to be academically educated. But nowadays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can choose. I think we here in Finland, we appreciate a lot of the educational freedom, the possibilities that you never have to stop studying. And you can, kind of a lifelong learning happens all the time and you have possibilities to choose. We don't have any kind of a dead ends in the schooling system.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 풍경이 핀란드 학생들의 눈엔 어떻게 비칠지 사뭇 궁금해졌는데요. 영상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Okay, interesting sequence of events there, but is there any of you that could take a guess about what's going on in this video? I don't know. I thought it was it looked like something really serious. Like there's something really big happening at the school. I mean, it looks like they're like criminals or something. They've been brought to school like police cars. I mean, it's just like a school for people who've like done crimes or something. But I don't know. I don't know. It looks really weird. It's not something they have here. I don't know. I thought maybe it could be like the army or something. They're getting dropped off for the army. Everyone's so proper and there's so much security. Yeah, they're very serious and stuff. Yeah. Yeah, and there were a lot of bars there too. Yeah. True.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일러주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이란 답에 학생들은 웃음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Alright, so it was a big day. It was their test day.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Okay, so the question is,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this? There are long days, additional studying. I feel like that would be really stressful to study that much, and I don't think I would be able to do that. Right. What about hobbies? Do you think that would impact hobbies? Not really. Yeah. I mean, I use a lot of time for hobbies, and well, I have like 2 courses right now, and that sounds a lot. Right. Yeah, I was just thinking like 8 hours of studying is a crazy amount. Like even after school, studying until like, I don't know, like 10 o'clock, 11 o'clock at night. It's like totally weird for us here. I would say like maybe a few hours after school, then, I don't know, take the dog out for a walk, go swimming or something, but 8 hours and then private academies, that's like unheard of here. Like, that's insane. Yeah, it's crazy. Yeah, I would still like to comment. First of all, I agree with your view, and I think it's crazy that, I mean, after school you still have to do homework, so if you have additional school, how can you even manage to have time for everything and your hobbies? And also the fact that the Finnish education system emphasizes on sleeping and well-being, so if you end your school at 10 or 11, how can you get enough sleep for the next day?
Exactly. Yeah. 핀란드 학생들에게 학교란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를 즐기는 곳인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핀란드 학생들. Normally to vocational school, vocational schools are really appreciated here in Finland, and it's normally 50% go to vocational school and 50% go to high school, and you can continue from vocational school to higher education. And in Finland many professions are appreciated, even if you have only went to vocational school, you can have very good salary, and you have many options in your lives.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이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헬싱키 내에 위치한 한 직업 전문학교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대학 진학보다 취업에 목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취업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다분야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핀란드 정부와 헬싱키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학생들에겐 무료로 교육이 제공되는데요. 자동차 정비, 뷰티 테라피, 미용을 비롯해 5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고 헬싱키 주변 18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They are doing practical jobs. They are doing client service, highlights, hairdos, and one is making a beard cut. 종합학교나 일반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응시가 가능하고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도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한 학교인데요. 교육과정은 보통 3년 정도인데 이 직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실습과 함께 실제로 손님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Hairdressing is so practical job that you can't learn it by doing only mannequin heads. You have to learn it by doing clients, and you can come to client. We have a normal customer service. Our students make barber haircuts for €5, and hairdressing haircuts, I think it's 10 or 15 euros. Then we do also hair dyeing, and it's about 30 to 60 euros, depending what we are doing. We have logistics, car mechanics, beauty therapy, hairdressing, and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So our students comes directly from whether from the high schools or from the primary schools. The studies will take 2 to 3 years approximately, and after the studies they have graduated, they will get the qualification of their professional fields. When our students will graduate here, it depends if they have done the high school level studies before coming here. So in Finland, it i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make sure that every individual, every student has their own path, even to the doctor degree. 편견 없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핀란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개선이 더욱 시급하게 느껴졌는데요. 지식 중심, 입시 중심의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 중에서 얕은 수준의 지식을 그동안에 가르쳐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암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초점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강의 중심의 수업 방식, 또 교육 방법의 혁신을 통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수업의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도전과 전환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 공립고등학교.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얘는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양자식입니다.
지역에서는 신흥 명문고로 떠오르고 있는 김해 분성고등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과학과 수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학 중점 학교인데요. 특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 관련 동아리만 10개가 있을 정도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오늘은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 진지한 표정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화학 실험 동아리인 CSI의 학생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세트산 나트륨 결정인데 저희가 만드는 단결점 결정이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는 흡열 반응이었다면 얘는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식히고 있어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 실험을 하고 단순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또 다른 과학 동아리인 에어크래프트입니다. 거야. 그럼 미끄럼성이 뜨거워져서 저기 불 붙이면 저기서 뭔가 불이 피어나고 연기가 올라온다는 느낌 있잖아? 아유, 확실하게 불 붙은 다음에 빠져라. 너 빠르잖아, 맞지? 확실하게 불 붙은 다음에. 알지? 뭔가 흥미진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도망가. 야, 생각보다 세다잉. 시간을 잠시 거슬러 때는 지난해 여름 김해 분성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에어크래프트가 카메라를 단 헬륨 풍선을 우주로 날려 지구를 촬영하는 대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1시간을 넘게 올라가 성층권인 고도 33km 지점까지 올라간 풍선.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 아래 지구가 고스란히 펼쳐졌는데요. 약 1시간 40분의 비행을 마친 풍선은 터졌고 그 잔해는 경남 의령의 한 논밭에 착륙했습니다. 찾았어. 우리 준호가 찾았어. 아이고야. 찾았어. 떨어져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김해분성고등학교. 와, 찾았어요. 와.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성공시킨 이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카메라와 각종 센서, GPS를 달고 우주로 날아간 풍선. 고등학생들의 도전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가 일단 진행한 프로젝트는 우주풍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우주라고 칭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단 우주풍선 프로젝트로 했고요. 헬륨 가스를 가득 채운 풍선을 성층권까지 띄어 올려서 그 밑에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 카메라나 GPS, 보조 배터리, 그리고 각종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 그리고 방한 대체까지 해가지고 그 상자를 풍선 밑에 매달고 하늘로 띄어 올리고 지구를 촬영하고 각종 데이터를 얻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많은 유튜버와 대학생들도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했던 프로젝트. 지난 여름에 성공이 있기까지 에어크래프트 역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해야 했는데요. 이후 풍선에 채운 헬륨가스의 양과 상승 속도, 풍선이 터지는 지점까지 예측하는 등 치밀한 계산과 사전 실험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저희 계산상으로 고도 약 33km까지 올라간 걸로 예측을 하고 이제 이 친구와 여기 요 낙하산이 실제 다녀왔던 물품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미세먼지 센서가 달린 거고요. 요게 이제 BM280이라 해서 온도와 고도 그리고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고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여기 이렇게 검은 색깔 뿅 하고 튀어나와 있는 게 MQ131이라고 해서 오존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저희가 오존층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풍선이.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는 변화를 측정하고자 이렇게 오존 센서와 미세먼지 센서도 달았고. 이제 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성고등학교. 바로 공교육이 가야 하는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동아리랑은 좀 다르게 거의 매일 모이면서 점심시간에도 모이고 또 마치고 8교시나 야자 시간에도 모여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거를 제작했을 때는 여름방학 기간이어서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서 이거를 만들었고 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란 과제를 준비하며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뤄낸 또 다른 결과물. 공부가 주는 성취감만큼이나 아이들에겐 중요한 경험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흥미를 갖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 정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능력 평가를 할 때 표준화된 그 점수, 신화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개인의 교육 이력 또 경험들을 평가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어떤 인재상 또 공통된 기준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육, 존엄교육. 또 아이들의 잠재성을 끌어내주는 에듀케이션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교육. 또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그러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죠. 개혁과 변화를 이뤄내기에는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교육의 현장들. 이 교육의 순환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게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책임지고 끝까지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라는 한 곳만을 일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 한 명 한 명의 가능성과 능력을 찾아주는 교육.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합니다.